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최근 코로나 재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발생 현황과 전망을 말씀드리고, 어제 정부가 이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대상과 백신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이 모더나 하나, 파이자 2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맞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34,987명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1.4배, 목요일 기준으로는 6주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543만 명, 그리고 위중증 242명, 사망 26명, 계속 위중증이 200명 중반대하고 사망자는 2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여전히 0.11% 동일합니다. 누적 사망자는 29,000명으로 이제 3만 명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 전에 10월 20일보다 27일 날 지금 9,600여 명, 38%가 늘었습니다. 확연하게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이제 8차 유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겨울철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19 8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워월드 인 데이터를 봐도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실질 감염 재생산 지수,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R값이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냐. 지금 10월 23일 현재 1.1명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올라가면 계속 확진자가 늘어서 유행이 되는 것이고, 1 미만으로 감소하면 유행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9월 그 중하순만 해도 1 이하로 해서 이제 감소 추세였던 것인데, 최근 1 이상으로 실질 감염제 생산 지수가 올라가서 지금 유행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질병청의 그 최근 추세를 봐도 확진자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주간의 전국 확진자 수 및 발생 추이를 보면은 지금 늘고 있죠. 지금 주간 단위 신규 확진자 일평균은 24,605명입니다. 전주 대비 18%가 늘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도 17.3%가 늘었고 사망자도 2.5%가 늘었습니다. 지금 확연하게 이제 증가 추세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의 이동 평균 증례 치명률, 이건 이제 아워월드 인 데이터인데요. 주간 단위로 치명률을 이동 평균으로 매주 이제 옮겨가면서 하는 건데, 이제 8월 초만 해도 주간 단위 이동 평균 증례 치명률이 0.04%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25일 0.1%까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사망자가 이 증례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다. 뭔가 그 백신 접종이라든지 빠르게 이송이 돼서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 유행의 이제 위험 요인은, 첫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BQ1, BQ1.1이 많고, 유럽은 BF7이 있고, 또 지금 인도에서 시작된 BA2.75 켄타우루스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늘었던 BA4.6이 있고, 최근에 이제 BXX라고 하는 리컴비넌트 바이러스들이 나옵니다.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로 BA5 다음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지만 추가적인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가 있기 때문에 백신 효과라든지 치료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체 치료제와 같은 것에 대한 효과가 이제 유난히 또 떨어지는데 이런 변이만 없다면 사실 유행이 이제 종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안 했다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사실상 거리두기 없습니다. 뭐 서울 불꽃 축제뿐만 아니라 곳곳 지역마다 이제 불꽃 축제고 뭐 10월 5일에는 이제 부산에 또 불꽃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가을철 지금 단풍철이기도 하니까 많은 인구 이동이 있고 또 뭐 학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회라든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도 외국에서 이제 K-팝이라든지 그런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동안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지금 국내 유입하는 것도 해외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그 어떤 그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저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밀 환경, 밀폐된 실내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접 접촉하고 기침 재채기, 공기 감염 전파 우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접종률은 지지부진입니다. 그리고 백신 맞고 나서 4 내지 6개월 지나면 항체가가 돼서 떨어져서 재감염 우려가 있죠. 웨이닝 임뮤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겨울 유행이 지금 다시 증가가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이제 기자분들이 언제 뭐 몇만 명까지 올 거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결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백신 접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유행 규모의 정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 봐서는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뭐 2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늘 10월 27일 기준인데요. 1, 2차 접종은 뭐 97%에 달할 정도로 기본 접종은 잘 받았어요. 3차 접종도 18세 이상 성인에서 75%니까 꽤 받았는데 문제는 4차 접종률이 17%. 그리고 지금 동절기 모더나 2가 BA.1 백신 접종률이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접종이나 지금 동절기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은 사실상 백신 접종이 멈춰선 거나 다름없다. 어떤 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절기 대상 접종은 현재까지는 10월 11일부터 이제 60세 이상하고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입소자,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런 그 취약 계층이나 이제 취약 그 시설에서의 접종률도 3%, 4%, 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결국은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면역 저하 환자에서 집단 발생으로 또 확진자가 늘고 중환자, 사망자가 늘 텐데 이 추동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절기 이 코로나 오미크론 대응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이제 유행 현황과 동향 말씀드렸고 확연하게 이제 8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어제 이제 정부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백신 추가 접종의 대상과 백신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대상은 그동안에 이제 60세 이상과 뭐 요양병원 취약시설에 우선 접종을 했었는데 10월 11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이
그 접종 대상과 백신을 확대하겠다는 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10월 27일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그 종류도 그동안 모더나의 BA1 이가 백신만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파이자의 BA1 이가 백신, BA4, 5 이가 백신 이 세 가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모더나는 기왕에 이제 10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60세 이상과 취약계층에서 했는데 지금 접종률이 낮죠. 1.8%죠. 근데 화이자 BA1 이가 백신은 뭐 지금 연구 결과 기존 백신보다 항체가가 1.56배 높다. 유도된다. 물론 항체가가 1.56배 올라가면 뭐 예방 효과도 1.56배냐? 그건 아니지만 항체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감염 예방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BA45 이가 백신은 이제 지금 7, 8, 9월에 유행한 BA45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특화된 백신인데 이 전임상 자료에 의하면 BA45에 대한 중환응이 2.6배 증가됐다. 일단은 뭐 실험실 결과지만 어쨌든 BA1 이가 백신, BA45 이가 백신 다 항체가 유도 능력이 우수하다. 어쨌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더나의 BA1 이가 백신, 모더나는 전체 항원량이 이제 50 마이크로그램인데 반은 우한 바이러스, 오리지널 바이러스 25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BA1 오미크론 2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자 30 마이크로그램보다는 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더 많은 항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체 생성 그 능력이 좀 높을 수가 있고, 그 파이자의 BA1 또 BA4, 5 이가 백신은 역시 30 마이크로그램인데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가 15 마이크로그램 반이고요. 또 나머지 반 15 마이크로그램은 BA1 또는 BA45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 항원량의 차이가 있고 그 오미크론 BA1이냐 BA45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mRNA 백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백신 플랫폼은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항원량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BA1 또는 4, 5가 들어갔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 겨울에 이제 정부에서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 우선 접종 순위를 지난 10월 11월에 이미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1순위에 60세 이상, 그다음에 면역 저하 환자, 요양병원 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에 있는 입소한 분들을 이제 권고한다. 맞는 것이 좋겠다. 근데 지금 10월 11일부터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접종률이 고작 1.8%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지금 이제 2순위는 50대 이상 또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은 권고입니다. 맞는 것이 좋겠다. 지금 사망자가 60세 이상에서 다수 나오지만 50대에서도 꽤 나옵니다. 이제 보건의료인은 의료시설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걸려가지고는 환자한테 퍼뜨릴 수 있거나 또 의료진들이 많이 걸려서 병원 기능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에서 이제 접종을 권고하는 겁니다. 이제 2순위 중에 이제 집단시설, 군대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입소자는 2순위이긴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허용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접종 권고 수준을 냈습니다. 3순위는 이번에 이제 확대했다라고 하는 18세에서 49세 성인입니다. 여기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맞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라고요. 그다음에 접종 간격은
적어도 이제 뭐 2번 접종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접종하고 4개월 지나거나 또는 최근에 코로나를 걸렸다면 걸리고 나서 4개월 이후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너무 이제 짧은 접종 간격은 효율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4개월이라는 간격을 뒀습니다. 기본 접종 말고 3차나 4차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4개월이 지나서 18세 이상 성인은 추가 접종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접종 간격을 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4개월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동절기 이번에 이제 추가 접종은 기존의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 백신은 권고하지 않고 오미크론 대응하는 mRNA 이가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권고합니다. 단지 이제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에 대한 접종 금기증,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과민 반응, 또 mRNA 백신 맞고 너무 힘들어서 맞기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는 노바박스나 유전자 재조합, 스카이코비원 같은 백신도 맞을 수 있다. 단지 이제 노바박스나 스카이코비원은 오미크론 대응 백신이 아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동절기 백신 접종 확대 시행 일정 보면은 모더나 BA1은 10월 11일부터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 이 접종 대상 확대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더나는 지금 맞을 수 있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 BA1 이가 백신은 11월 7일 날 들어옵니다. 11월 7일부터 그 당일 접종 또는 예약 접종이 가능하고 또 화이자 BA45 이가 백신은 그보다 일주일 늦어서 11월 14일부터 당일 접종 및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이제 모더나 BA1과 동일하게 지금도 당일 접종 가능하고 사전 예약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주제가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 3가지 중 어떤 것을 맞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 BA1 이가 백신, 화이자 BA1 이가 백신, 화이자 BA45 이가 백신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맞아야 되나. 사실 BA1 이가 백신은 BA1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고 BA45 백신은 BA45 변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유행할 변이 바이러스는 이번 겨울에 주도적으로 유행을 주도할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이 BA1이나 또는 BA45는 아닐 거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BA45는 퇴조하는 추세고 감소하는 추세고 여러 가지 이 오미크론 하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BQ1 또는 BQ1.1이 1.1이 많고 유럽은 BF7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지금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이 됐습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질병청의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세부 계통 검출률을 보면은 지금 BA5가 87.6%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가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BF7이 2.7%,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문제되는 BQ1이 1.2%, BQ1.1이 2.5%, 합치면 BQ1과 1.1 합치면 3.7%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0.3%가 BA 4.6이고 BA 2.75는 2.6%로 오히려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부 BA 2.75.2가 있고 최근에 조금 나오는 것이 BA 2.3.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A1 백신이든 BA45 백신이든 앞으로 이 바이러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중에 우세종이 나오면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변이가 더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이제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밑에 그 테이블의 제일 밑에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입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BQ 1.1입니다. 11.4%. 그 다음이 BF7 6.6%. BQ1과 합치면은 BQ1과 BQ1.1은 16.6%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BQ1 내지 1.1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다음으로 이제 BF7이 이제 빠르게 늘고 있어서 2.75는 다소 지금 감소 추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행할 BQ1 또는 BQ1.1, BF7에 대한 지금 오미크론 BA1, BA4.5 이가 백신의 예방 효과는 같은 오미크론 계열이니까 상당 부분 방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낫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모더나 BA1은 현재 접종 중이고요. 화이자 BA1은 이가 백신은 11월 7일부터 접종하고 또 화이자 이제 BA4, 5 이가 백신은 11월 14일부터 접종을 합니다. 당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오미크론 겨울철 대응 백신을 맞아야 되는 순서가 된 분들은 모더나 BA1 이가 백신부터 빨리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BA4, 5 화이자 백신 기다린다고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더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11월 14일 날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 물량이 또 얼마가 들어올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11월 14일 날 화이자 BA4, 5 이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고 12월 초에나 효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맞아도 좋다. 지금 적어도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 기존 백신보다는 나았다. 지금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나온 것부터 빨리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뭐 BA4, 5를 기다려서 안 맞고 기다리신 분은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4만여 명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 검사를 안 받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 실제는 뭐 10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냥 뭐 이 재에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BA1 이가 백신, 화이자 BA1 이가 백신, 화이자 BA4, 5 이가 백신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당장 지금 접종 가능한 것으로 본인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면 빨리 맞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상 세 가지 겨울철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 중에 어떤 것을 맞아야 되나, 우선 지금 접종 대상이 돼 있으면 있는 것부터 맞아라. 모더나 이가 BA1 백신부터 우선 맞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아서 좀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죠. 어쨌든 지금 겨울철에 이제 BQ1이나 BQ1.1, BF7 이런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하는 것 중에 BQ1하고 BQ1.1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홍천 토박이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데 저만 백신을 접종한다고 한들 돌파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백신 접종은 우선 본인 개인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맞음으로 해서 본인이 걸리지 않아서 가족으로 퍼뜨리지 않는 간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은 본인이 맞아야지 돌파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가 이렇게 높았는데 4내 6개월 지나면 이렇게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백신을 이제 지금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가 더 크게 뜁니다. 장벽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돌파 감염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은 우리가 이 돌파 감염의 그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남들이 맞든 안 맞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누가 그러는데 맞지 말라라든지 뭐 남들은 안 맞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안 걸리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안 걸리는 간접 보호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 보기, 눈치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네마 천국님 질문인데요. 코로나 3차, 4차 접종 시 접종 간격이 짧으면 효과가 덜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는 6개월 후 접종했던 것 같은데 점점 짧아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화이자나 모더나 그 아스트라제네카 경우도 그 3주 또는 4주 간격으로 기본 접종을 했죠. 원래 기본 접종은 3주 또는 4주 접종으로 2번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3차, 4차 접종이 그동안 6개월 간격으로 하다가 뭐 4개월로 줄이고 이렇게 줄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백신이 부족한 탓도 있었고 그보다도 이 백신 접종 후에 항체 지속이 1년, 2년 갈 거라고 처음에 믿었었어요. 그래서 기본 접종 후에 항체가가 오래 지속이 되면 사실 뭐 1년에 한 번 추가 접종 계절 독감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웬걸 연구를 해보니까 2번 기본 접종하고 4 내지 6개월 지나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의해서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또는 백신에 따라 항체가가 빠르게 떨어져서 4 내지 6개월 지나서 항체가가 떨어져서 그 감염이 되는 거죠. 돌파 감염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같은 경우는 mRNA 백신보다 좀 더 일찍 항체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종 간격이 이제 4개월로 단축이 된 겁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3개월로 더 우리보다 1개월 짧습니다. 이제 백신 수급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수급이 뭐 화이자나 모더나 다 미국 회사니까 이미 그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을 1억 7천만 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BA.4, 5 이가 백신으로 미국 국민들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접종 간격은 그 접종 후에 항체가가 얼마나 지속이 돼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방어 효과가 언제 상실되느냐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4 내지 6개월 시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4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미리 알 수 있던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를 그 매달 이제 측정하면서 봤더니 4 내지 6개월 시점에서 유의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항체가의 그 웨이닝 임뮤니티, 면역 감소 현상이기도 하고 또 6개월마다 이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BA1, BA4, 5, 지금 또 BQ1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한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 이제 효과를 현저하게 잃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제 그동안 기존 백신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 오미크론 대응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추가 접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없나요?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